내가 있을 4인실 병실에 들어서니 한쪽 벽의 3분의 2 넘게 차지하는 넓은 창문으로 푸른 숲과 하늘만 보였다. 침대 한 자리만 빼고 커튼이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환자가 있는 듯했다. 내 자리는 감사하게도 고개를 돌리면 푸른 숲과 하늘이 보이는 창가 자리였다. 네 개의 침대 모두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고 간병하는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없다 보니 더욱 쾌적하게 느껴졌다. 이런 환경이면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았다. 나보다 늦게 입원한 환자를 보고 나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조무사 두 분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입었던 환자복을 벗기고 일반 병실에서 입는 환자복으로 순식간에 갈아입혔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병실 생활에 대해 안내한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이 희미하다.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평소와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정도로 기억이 선명한 것은 아니었나 보다. 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나는 간호사의 설명이 끝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배변 소리가 새어나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병원에서 두 번째 배변을 아주 시원하게 보았다. 속을 비우고 나니 입술이 타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디서 누가 가져다 준 줄도 모르는 생수병에 있는 물을 마셨다. 물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었나?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원했던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보고 또 갈증을 해결하고 나니 정말 살 것 같았다. 그리고 비로소 침대에 편하게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아직은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주연이에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그대로 의식을 잃고 눈을 뜰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남편은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날인 일요일에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일본에 있는 형준이는 작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어 엄마까지 가면 얼마나 놀랄까?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엄마를 보고 119에 신고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와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홀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던 주연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놀랐을까 생각하니 주연이가 너무 안쓰러웠고 미안하기만 하였다. 몇 년 사이로 남편, 엄마, 오빠를 구급차에 싣고 웽웽 소리내며 달리던 앰뷸런스 차 안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몇 번의 경험은 5년이 넘어도 구급차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마구 뛰는 트라우마를 겪었기에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건만 주연이한테는 그보다 더한 갑작스런 사고를 겪게 하다니 친구들은 미진이에 이어 나까지 잃고 얼마나 황망해야 할까. 매일 전화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라니는 또 얼마나 놀랄까.
이모, 이모부, 삼촌, 그리고 사촌 동생들, 조카들도 모두 얼마나 놀랄까.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을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살 수 있게 된 삶이니까 좀 더 보람있게,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점심으로 미음이 나왔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고 멀겋게 나온 미음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물김치 함께 남김없이 먹었다.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조리사분이 와서 식사가 어떤지 물었고 난 물김치를 많이 달라고 했다. 조리사분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를 닦으며 또다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제일 고생이 많았을 주연이에게 침대에서 보이는 창문 밖 풍경 사진을 보내며 병실이 좋다고 알렸다. 휴대폰을 언제 내가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물병과 휴대폰이 내 옆에 있었다. 아마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때 주연이가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연이는 1인실에서 간병인을 쓰면서 있으라 했지만 난 지금 이 병실이 참 마음에 들었다. 병실 생활 안내서에 화요일, 목요일에는 샴푸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내일 샴푸 서비스도 신청했다고 했다. 주연이는 더 필요한 것을 알려달라고 했다. 어제, 그제, 이틀 나 때문에 갑작스레 결근하고 오늘 출근을 해서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내 친구들한테 연락했냐고 확인했다. 그런데 그건 미처 생각도 못했었다. 사고 당일 모임이 있었는데 아침에 몸이 안 좋아 못 나가겠다고 카톡을 보낸 후 소식이 끊겼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모임에 오지 않은 나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가 안 되니 걱정이 가득한 카톡 내용을 주연이가 보았나 보다. 응급실에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을 때 주연이가 내 휴대폰으로 이모들에게 카톡을 보냈던 것이다. 모임에 오기로 한 날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는 내가 걱정되었을 친구들과 매일 전화하던 친구에게도 이제는 일반 병실에 와서 괜찮다는 카톡을 보냈다. 주사 바늘이 꽂혀 있어 문자를 보내는 것도 불편했지만 병실에 다른 환자도 있었고 또 아직은 누군가와 전화로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다.